안녕하세요. 옆집에 살고 있는 구름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책 얘기가 아니고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책을 읽는 건 아니라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들어주세요. 보름달이 뜰 때면 한정우는 스스로의 인생이 썩 괜찮다고 생각했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것은 지옥 같았지만 말이다. 사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옥이라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게 아닐까 싶다. 굳이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의 그 중간 어딘가쯤? 야, 한대, 너 이 시키야. 여기 계산 틀렸잖아. 항상 이름 대신 직급으로 사람을 부르는 박정호는 굳이 페이퍼에 출력을 해서 한정우의 자리까지 찾아와 그의 얼굴 앞에 종이를 흔들며 말한다. 여기 고쳐와. 또 틀리면 가만 안 둔다 이 시키야. 말끝에 의그라는 추임새를 넣으며 종이를 휙 시켜든 박정원의 손짓 때문에 한정우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지만 곧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기어들어가듯 뱉었다. 어머, 박 과장님, 요즘 MZ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최가을은 동글동글한 목소리로 박정원에게 한 소리 얹었다. 박정원과 최가을은 입사 동기로 둘 사이가 무척 돈독하기도 했다. 어머, 최 과장님, 한 대 재촉이나 좀 해주세요. 부장님께 결제 올리고 밥 먹으러 가게요. 한정우는 두 과장들의 티키타카를 들으면서 박정원이 두고 간 종이를 살펴보았다. 박정원이 말은 저렇게 했어도 한정우가 틀린 부분을 굳이 표시까지 해놓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세세하게 메모까지 해놓았다. 그런 배려 덕분에 부하 직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원이 무슨 이유로 까칠과장 컨셉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실은 다정한 사람이라고 한정우는 생각하며 피식 웃었다. 종이를 살펴보며 웃음을 짓던 한정우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최가을이 파티션에 한 팔을 걸친 채 예쁜 미소를 지으며 한정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한정우 대리, 제대로 해. 넵! 최가을은 검정태의 안경을 슬쩍 밀어 올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커피도 사줘. 네. 2잔. 네. 한정우가 집 현관문을 열며 구름 하고 부르자 토도도독 하는 가벼운 소리가 빠르게 들려왔다. 하얀 털뭉치 하나가 미끄러지듯 달려오고 있다. 포메라니안이다. 작은 몸, 새까만 두 눈과 코, 풍성하고 복슬복슬한 털. 그래서 둥근 털뭉치에 까만 점 3개가 찍힌 것 같다. 낑낑 소리를 내며 한정우의 정강이를 긁어대는 그 개를 신발을 벗다 말고 안아 올렸다. 옳지, 괜찮아. 한정우는 습관처럼 괜찮아를 말하며 품에 안은 강아지를 토닥이면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배변판에 배설물을 치우고 집 안을 환기하고 구름이의 먹이를 그릇에 저녁밥과 물을 채워놓고 그 자신도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잘 놀고 있었어? 안 심심했어? 한정우는 밥을 먹으면서 구름이에게 말을 건다. 구름이는 사료를 먹다가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 갸웃거리며 한정우의 얼굴을 본다. 한정우는 구름이의 그 갸웃둥이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다.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한정우는 구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여름이지만 저녁의 공기는 제법 시원하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한정우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구름이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종종거리며 공원을 향해 걸었다. 그런 구름이를 뒤쫓느라 한정우의 발걸음도 조금 빨라졌다. 가끔씩 부르릉 하는 소리를 내며 누군가의 저녁 식사를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한정우와 구름이의 곁을 지나친다. 그럴 때마다 구름이는 크앙 하는 소리를 내며 그 오토바이를 뒤쫓아 달려나가지만 한정우는 목줄을 세게 잡아주며
안 돼! 하고 단호히 말한다. 맞은편에서 커다란 개를 끌고 오는 노인이 있다. 종종 보는 노년의 남성인데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는 듯 팔뚝은 한정우보다 더 굵은 느낌이다. 꾸꾸라는 이름의 그 회색 말라뮤트는 멀리서부터 구루미를 발견하고는 구루미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지만 그 어르신은 줄을 단단하고 팽팽하게 붙잡고 있다. 정말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걸어오는 느낌이다. 구루미 역시 주눅들지 않고 꾸꾸를 향해 나를 끌고 걸어갔다. 아라랑. 구루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꾸꾸의 몸 여기저기에 코를 들이대며 킁킁거린다. 그러다가 갑자기 망! 하고 짖으며 꾸꾸를 위협한다. 서열이 높은 개가 낮은 개에게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꾸꾸는 제 얼굴 크기의 절반밖에 안 되는 흰 털 뭉치의 위협이 그저 우습다. 한정우는 구루미의 목줄을 탁 당기며 안 돼! 라고 말한다. 그 노인과 가벼운 목례를 하고 헤어진 한정우는 구루미를 향해 말한다. 진심이야? 쟤한테는 우리 둘이 덤벼도 이길 수가 없어. 구루미는 한정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멍! 그래, 이 말이 맞다. 한정우는 웃음을 지으며 구루미에게 끌려가며 곧 공원에 도착했다. 한정우는 구루미와 공원길을 따라 걸었다. 냄새를 맡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구루미 때문에 한정우에게는 느긋한 산책은 될 수 없었다. 구루미 녀석은 땅에 떨어진 것을 자주 집어먹기 때문이다. 공원의 둘레를 반쯤 걸었을 때 한정우는 구루미를 안고 벤치에 앉았다. 이제야 비로소 한숨 돌리는 것 같다. 어느새 어둑해진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라 있다. 그러고 보니 저 달이 딸기달이랬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딸기가 수확되는 계절에 뜬다고 해서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별명이 붙었단다. 그러고 보니 아이유의 노래 중에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사랑스러운 노래가 있다. 정말 낭만 있는 사람들이네. 한정우는 그 달을 한참 바라보는데 문득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구름, 저 달 봐봐. 정말 이쁘다잉? 구름이는 한정우의 목소리에 그저 고개만 갸우뚱한다. 그 강아지 특유의 주인의 목소리에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다. 한정우는 구름이를 가슴 쪽으로 안아 올려 얼굴을 달 쪽으로 향하게 했다. 이렇게 한다고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한정우는 구름이와 함께 달을 보고 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하게도 가슴의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한정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잠시 현기증을 느낀 것 같다. 안고 있는 구루미가 무겁게 느껴졌기에 괜히 떨어뜨려서 다치게 할까봐 허벅지에 조심히 내려놓았던 참이다. 그런데 구루미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허벅지에 느껴지는 압박 때문에 구루미를 다시 벤치로 옮겼다. 그러는 사이에 한정우는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러면서 온갖 풀냄새, 흙냄새, 갖가지 괴생한 냄새들이 내 코를 찌르기 시작했다. 뭔가 정신이 없는 냄새지만 기분은 좋다. 미간에 찌릿함을 느끼면서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확 트인다. 평소보다 더 먼 곳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냄새들, 이 소리들, 굉장히 정신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정우를 들뜨게 만든다. 아니 이게 뭐야? 한정우는 자신의 맨살이 드러나 있는 허벅지와 팔뚝과 손을 보고서는 몹시 당황하여 저도 모르게 쌍욕을 내뱉고 말았다. 거기에 하얀 털이 수북하게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피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수북한 털과 어느새 삐죽 길어진 손톱. 고개를 숙여 발을 보니까 발 역시 다르지 않다. 이것은 흡사 개의 앞다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았다. 정말 그랬다. 개의 앞다리와 뒷다리였다. 엉덩이 쪽에는 무언가를 깔고 앉은 듯한 불편함이 있었다. 꼬리였다. 꼬리가 도단한 것이다. 그것도 털이 풍성한 꼬리가. 이거 참으로 놀랍군. 고개를 돌려보니 자그마한 키의 사내아이가 벤치에 앉아있다. 그럼? 나일세 인간. 구름이? 킁! 그렇다네. 자네가 구름이라고 부르는 존재일세. 킁! 뭐가 어떻게 된 거니?
나는 인간화되었고 자네는 아무래도 개화된 것 같군. 킁? 멍청하군. 보름달, 개, 인간 모르겠나? 늑대 인간 얘기야? 자네의 경우에는 인간 늑대로구만. 포메라니안한테 그런 설정 붙이지 말라고! 한정우는 발끈해 말하다가 멀리서 길고양이 하나가 한가로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몹시 매우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싶어졌다. 크릉! 안 돼! 뭐가? 야옹이 쫓아가지 마! 안 쫓아갈 거거든! 이라고 말은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해 버렸다. 한정우는 고양이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다. 심지어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구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개화되었군. 뭐? 한정우가 개가 됐다고? 멀리서 강희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정원과 최강을 틈에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늘어뜨린 채 앉아있던 한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야! 니들! 또 한정우 데리고 술 마셨냐? 얼마나 처먹였길래 애새끼가 개가 되도록 먹였어? 아, 부장님, 술 마시다뇨. 최가을은 강희안을 흘겨보면서 툴툴거리듯 말했다. 누굴 술꾼으로 아는 거야 뭐야 하는 시위이기도 했다. 부장님, 한대 쟤 진짜 개가 됐어요. 사나이 늑대래나 뭐래나. 박정원은 앉아있는 한정우의 흰색 머리털을 주물주물하며 말했다. 한정우는 입을 벌리고 확확 하는 숨을 내쉬었다. 사나이 늑대? 늑대인간이 아니고? 늑대인간은 보름달을 보면 늑대로 변하는 멍청이라오. 하지만 나는 인간으로 변하는 멋쟁이로구만. 구름이가 뽐내듯 말했다. 한정우는 그런 구름이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자네는 또 누구신가? 강희안은 구름이를 보고 말했다. 구름이라고 한다오. 보름달을 보고 기운을 받아서 인간이 되었소이다. 깨끗하고 하얀 피부에 맑은 눈을 가진 구름이는 정말 조각같은 미소년이었다. 박정원이 아이돌이라고 해도 되겠어 하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다. 그나저나 그런 꼴로 출근은 또 했네. 업무는 볼 수 있는 건가? 저 인간의 업무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래봬도 지능이 몇 배로 높아졌소이다. 따라오세요. 업무 인수인계는 제가 해드리죠. 최가을은 구름이의 손을 잡아 끌며 한정우의 자리로 데려갔다. 한정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박정원이 손 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앞발을 툭 내밀었다. 아, 과장님 좀 하지 마세요. 잘했어. 장난들 그만치고 자리로 돌아가. 박정원 너도. 한정우 너는 내일부터 당분간 재택근무하도록 해. 손! 강희안에게 덥석 손을 내밀었다가 화들짝 놀라서 손을 빼낸 한정우는 다시 풀이 죽었다. 그럼에도 한정우의 꼬리 끝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 진짜 개같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구름이는 한심하다는 듯 얼굴을 감쌌다. 인간이 된 구름이는 빠르게 인간 사회에 적응했다. 게다가 SNS까지 배워서 종종 라이브 방송까지 켜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까지 했다. 그 방송에서 구름이는 개에 대한 강의를 하며 스타가 되어 있었다. 인간이 된 포메라니안 아니냐라는 댓글이 폭주했고 라이브 방송 조회수는 수십만이었다. 구름이는 휴대폰 카메라 앞에서 진지하게 말했다. 개껌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오. 치아와 정신안정의 상징이로소이다. 간식과 산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소이다. 개를 사랑한다면 개와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오. 이런 구름이의 주장에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전생에 개 맞네. 말투가 왜 훈장님이냐? 귀여워 죽겠다. 반면 한정우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초인종 벨만 울리면 현관으로 돌진했고 공원이나 길에서 다른 강아지를 보면 이성을 잃었다. 자네 이름이 한정우였군. 넌 네 주인 이름도 몰랐냐? 그야 나는 주인의 이름을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 말일세. 하긴 그랬다. 구름이 앞에서 한정우에게 한정우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은 없다. 결정적인 사고가 동네 식당에서 터졌다.
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운 한정우는 옆 테이블의 음식을 빤히 바라보다가 욕을 먹기도 했다. 그러다가 포메라니안을 안고 들어오는 다른 손님을 보는 순간 갑자기 승부욕이 폭발했다. 킁! 한정우, 안 돼! 한정우는 의자 위로 뛰어올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왜 저래? 사회생활 힘드셨나 보다. 구름이는 얼굴을 감쌌다. 몹시 수치스럽군. 어느 날 밤 구름이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면 한 달째로군. 드디어 만월일세. 인간이 된 구름이와 개가 된 한정우가 어느새 한 달째였다. 겨우 한 달 만에 나는 인간의 삶이 몹시 고단하다는 걸 알았다네. 구름이는 점점 인간 사회에 지쳐갔다. 출근, 업무, 회의, 카드값과 월세와 공과금들. 어느 날 구름이는 치킨 배달이 늦었다라는 이유로 별점 1점을 남기는 인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인간 종족은 정말 미쳤군. 한정우는 피식 웃었다. 원래 인간이 그래. 구름이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자네가 왜 맨날 피곤하다고 했는지 이제 알았다네. 한정우도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가 왜 산책만으로도 행복했는지 알았고. 둘은 잠시 서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상대를 진짜 이해한 기분이 들었다. 구름이와 한정우는 집을 나섰다. 한정우는 현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구름이를 빨리 나가자고 구름이를 재촉했다. 자네 좀. 구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한정우가 매일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었다. 하네스와 목줄을 챙겨갖고 나온 구름이는 그것을 한정우에게 내밀었다. 한정우는 애틋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보름달 밤 그 둘은 처음 변했던 공원에 다시 섰다. 달빛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구름이가 한정우에게 물었다. 돌아가고 싶나? 망설인 것 같네. 근데 걔의 삶도 나쁘진 않았어. 뭐가 그리 좋았던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 구름이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원래 좋은 것이라네. 구름이의 말이 마치 마법의 주문이었던 것처럼 달빛이 그들에게 강하게 쏟아졌다. 새하얗게 눈부신 빛이 지나가고 한정우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 구름이도 다시 작은 포메라니안으로 돌아와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망! 그래. 망! 그래, 나도 반가워. 한정우는 웃으며 구름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구름이를 안은 채로 집까지 걸어왔다. 띵동. 현관에 초인종 벨이 울렸다. 택배가 온 모양이다. 한정우는 반사적으로 현관으로 튀어나갔다. 구름이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TV 뉴스에서는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온다. 구름이는 TV 화면을 물끄러미 보다가 푸웅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 모양이다. 창밖엔 다시 둥근 달이 떠 있었다. 끝!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안녕.